취업의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직문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 어렵게 취업에 성공한 친구들이 가끔 회사를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다 적성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적성이나 진로 잘 맞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적성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요. 어떤 일에 알맞은 성질이나 적응 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을 뜻합니다. 직무를 찾아라에서는요.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본인의 성적 적성을 좀 잘 살펴보고 그에 어울리는 직무를 추천해드리고 있는데요. 직무를 찾아라 함께하고 싶은 분들, 내 적성과 진로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현재 화면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지역번호 02-845-1901번으로 신청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저와 함께해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되겠죠? 커리어 멘토스의 신상진 이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사님, 제가 앞서서 잠시 언급을 했는데요. 요즘 조기 퇴사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직업 상담이 학생들이나 구직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에게도 좀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실제 현장에서도 상회인들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유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진로, 그러니까 나의 흥미 적성에 잘 맞는 최적의 직업을 찾는 것은 취업을 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죠? 네.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에 취업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일단은 들어가고 보자. 일단 어디엔가라도 내가 이제 백수의 타이틀을 벗을 수 있는 곳을 찾자 하다 보니까 실제 직업을 수행하면서도 나에게 정말 잘 맞는 일인가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떨쳐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신을 갖지 못하고 계속 이제 좀 잘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회인들도 그런 진로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좀 벗어나지 못하고 또 쉽게 이직을 하거나 조기 퇴사를 하는 경우도 사실 늘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직장인들이라고 해서요. 이런 직업 상담 받는 거 두려워 마시고요. 꼭 기회가 된다면 한 번쯤은 적성 검사 다시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꿈을 위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친구는요, 현재 수원대학교 성악과 1학년에 재학하고 있는 조기상 군의 오늘 고민을 좀 살펴볼 텐데요. 기상 군은요, 성악과 전공자가 졸업 이후에 이 성악과 이외에 어떤 직무를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사님, 이 직무를 찾아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전공의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체능 전공자일수록 좀 고민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예, 사실 저희가 예체능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크게 음악, 미술, 그리고 체육 관련 전공을 나눌 수 있겠는데요. 솔직히 그 중에서도 약간 좀 그 선호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술 쪽 관련된 전공자들은 원래 전공도 또 응용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취업의 폭이 사실은 음악이나 체육에 비해서는 좀 넓은 편이고요. 아, 네. 사실 이제 음악이나 특히나 체육 전공한 친구들은 이제 전공 적성이 잘 맞지 않아서 이제 전공을 살리지 않는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조금 이렇게 좀 취업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좀 겪는 경우가 훨씬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이 기상군은요, 성악가를 전공했다 하면 성악가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또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몇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또 경쟁이 더욱더 치열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사실 클래식이 성악이라면 어쨌든 클래식인데 클래식이 예전보다 자꾸 그런 선호도나 사람들이 이제 좀 좋아하는 정도가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성악 전공이라고 해도 성악만 꼭 독창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내 오페라단 같은 데서 이제 단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요. 또 합창단 요즘에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소규모의 합창단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런 합창단의 단원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대학 교수가 또 되는 그런 길도 네. 있고 또 다양한 또 성악을 전공했지만 뮤지컬 같은 약간 좀 파퓰러한 그런 쪽에 음악도 종사를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음악 교사라든지 또 음악 치료사나 그 밖에 또 역량이 뛰어난 분, 지휘자 같은 경우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본인의 그런 흥미 적성에 맞는 진로를 개척하는 것이고, 그게 또 전공과 관련된 쪽일수록 더 유리한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본인이 좀 더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많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요, 생각보다 좀 진로가 다양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조기상 군의 적성 검사 결과가 참 궁금합니다. 예술 쪽으로 뛰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일단 검사 결과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흥미와 또 강점, 뭐 성격, 직업 가치관 이렇게 또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사님 하나씩 좀 짚어주세요. 예, 먼저 오늘 학생 같은 경우 직업적인 흥미는 말씀하신 대로 딱 뭐 전공, 또 희망 진로와 뭐 비슷한 이제 예술형 쪽으로 나왔고요. 아, 네. 예술 관습형 이제 2가지 이제 그 흥미 유형으로 나뉘고, 관습형은 좀 더 본인이 체계적이고 뭔가 좀 조직적인 형태의 일을 선호하는 부분이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성 부분은 강점 적성으로 볼 수 있는 게 2가지 정도 나왔는데요. 사물 지각력과 협응 능력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약간 뭐 성악도 어쨌든 실전에서 활동하는 영역이 직업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약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적성이 그래도 좀 뭐 높게 나온 부분이 있고요. 성격적으로는 이 부분 뭐 아무래도 이제 또 이따가 전화 상담 해봐야 되겠지만 약간 좀 내향성으로 보입니다. 네. 예, 뭐 검사 결과를 제가 유추해봤을 때는 외향형보다는 내향형 기질이 좀 더 있으신 것 같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예술가들 기질이라고 할 수 있는 좀 감성적인 부분을 좀 중시하는 유형으로 보이고요. 직업 가치관은 자율과 성취 그리고 봉사를 중시한다고 해서, 봉사라는 면을 또 제가 약간 사회형 직업 전에도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쪽도 좀 저희가 진로에 있어서 좀 고려를 해보는 것도 뭐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기상군의 적성 이렇다라고 종합적으로 좀 분석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학생 같은 경우 특징이 직업 흥미 검사, 다른 부분은 좀 뭐 편차가 있게 나왔는데 직업 흥미 검사가 사실은 2가지 제가 이제 뭐 예술형 관습형 말고도 나머지 분야에 대한 흥미도 사실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예, 저희가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유형 코드 2가지 보여줬지만, 사실 흥미가 굉장히 높은 건 좋긴 한데 너무 모든 영역의 직업에 지금 흥미가 높은 걸로 나와서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진정한 흥미, 그러니까 내가 뭐 다 좋아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이제 좋아하는, 관심을 두고 있는, 또 직업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흥미가 뭔지는 오히려 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종합적인 이제 결론을 좀 냈습니다. 네, 사실 직업적 흥미가 전체적으로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다, 그렇죠. 이렇게 느끼지만 또 진짜 내가 좋아하는 분야, 흥미를 느끼는 분야가 어딘지도 꼭 알아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사님 그렇다면 기상군의 좀 추천 직업을 좀 공개해 주시죠. 예. 뭐 첫 번째로는 역시나 뭐 전공을 살려서 성악가, 뭐 이제 이제 제 생각에 성악가라고 너무 단정 짓는 것보단 뭐 예술인 또 음악가라고 생각하는 게 낫겠습니다. 앞에 네. 저희가 방송 시작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세부 진로는 또 다양하기 때문에요. 그런 쪽으로 일단 진로 생각해 보시는 거 좋겠고요. 2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파격적인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이나 체육 전공한 분들은 네. 전공을 살리면 당연히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좀 진로에 굉장히 좀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조금은 파격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전공을 살려서 본인이 좀 뭔가 그 역량을 보일 수 있는 분야를 좀 엄선해 봤는데요. 2번째로 콘텐츠 기획가가 있습니다. 아, 네. 뭐 콘텐츠 기획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온라인 포털 같은데 항상 뭐 문화나 예술 관련된 콘텐츠가 있죠. 그렇죠. 예, 또 뭐 그런 쪽을 음악 관련된 콘텐츠만 전문으로 또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듯이, 그런 곳에서는 실제 콘텐츠 내용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나고 그쪽 또 고객들의 그런 네티즌들의 또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요. 실제로 또 음악 전공했지만 뭐 음악 관련된 또 클래식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된 콘텐츠 기획자로 과감하게 또 이렇게 좀 준비를 해서 지원해 보는 건 굉장히 또 뭐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고 제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콘텐츠 기획자 하면요, 뭐 공연 같은 걸 기획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2가지로 이게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연 기획은 실제로 현장에서 음악과 관련된 다양한 공연을 할 때 뒤에서 이제 공연 스케줄을 만들고 또 공연에 필요한 여러 가지, 그죠? 네. 뭐 그 캐스팅된 사람들을 그 조율하고 또 공연 후에도 또 뭐 공연 관리하는 쪽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하는 직업이고요. 네. 제가 얘기한 콘텐츠 쪽 기획가라고 하는 건 사실 좀 온라인 기획에 가깝습니다. 예, 그래서 구분을 해서 양쪽 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그런 좀 너무 음악 자체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획자로서 필요한 그런 좀 기획력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산출물을 만들거나 또 이렇게 좀 본인이 뭐 앞으로 필요한 그런 뭐 그 컨텐츠를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발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성악가 콘텐츠 기획가 2개 추천해 주셨고, 또 다른 추천 직업이 있을까요? 예, 뭐 이번에도 좀 파격적일 수 있겠는데요. 네. 영업 판매직을 제가 네. 한번 추천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영업 판매직은 뭐 사실 학력이나 전공에 그렇게 편견의 선입관, 그러니까 자격 요건 자체가 까다롭지 않은 대표적인 직무고요.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영업 판매직은 본인의 어떤 성향적인, 그러니까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또 성과 위주의 그런 적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저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좋은 직업이거든요. 가끔 저희가 뭐 국내에도 이렇게 음대 성악가 출신의 뭐 CEO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업 판매직에서는 오히려 약간 좀 희소성, 그러니까 좀 그 특이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는 영업사원이나 그런 친구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고객한테 또 잘 다가갈 수 있는. 네, 맞아요. 매력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너무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 단 오늘 학생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 성격적으로 이제 외향성이 좀 아닌 쪽으로 내향성 쪽에 영업 판매직이면 좀 되게 활달해야 된다 이런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분해드리고 싶은 게 영업 쪽도 이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구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 판매나 보험 설계 뭐 그런 영업처럼 고객을 찾아가야 되죠. 그렇죠. 이런 쪽은 사실 외향적이지 않은 친구들이 약간 좀 불리하거나 힘들 수 있는데요. 네. 인바운드성 영업은 이제 고객이 이제 알아서 먼저 최초에 연락을 주거나 뭐 판매직 같은 경우 또 고객이 어차피 찾아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방하는 고객들을 최대한 서포트해주는 네. 뭐 그런 쪽의 영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내향성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또 수행하는데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또 업종도 가능한 이제 문화예술, 예를 들어 방송 쪽도 사실 방송 미디어에도 광고 영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쪽도 본인이 필요하다고 하면 한번 또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네, 파격적으로 영업 판매직까지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 오늘의 주인공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상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밖에 계신가 봐요. 아, 예. 아, 네. 여기 기상군의 적성을 완벽하게 분석해 오신 이사님 계신데 인사 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예, 안녕하세요. 조기상입니다. 네. 지금 제가 뭐 몇 가지 좀 조언을 드렸는데요. 네. 혹시라도 본인이 뭐 전공 살려서 음악 쪽으로 계속 뭐 그 진로를 가고 싶다 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신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었던 게 전공 외에도 본인이 그러니까 전공을 좀 뭐 살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취업하는 분야에도 좀 어쨌든 혹시라도 생각이 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상군, 지금 전화가 잘 안 들리거든요. 목소리 좀 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네. 이사님이 질문하신 내용 잘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그건 먼저 좀 잠깐 뭐 질문해 주시겠어요? 아, 예. 시립합창단 같은 거요. 들어가려면 많이 어려운지. 저희가 뭐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 요즘에 지자체들이 많이 문화적인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요. 뭐 많이 또 예전보다는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건 맞고요. 단 뭐 어쨌든 이런 뭐 시립합창단이나 그런 뭐 쪽 같은 경우는 다 오디션을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이 실제 오디션에 좀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실기적인 능력에 있어서 채용 전형에서 오디션에서 좋은 점수를 받는다고 하면은 뭐 들어가시는 것 자체는 뭐 전공자이시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뭐 크게 막 많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그쪽도 오래된 시립합창단, 그러니까 좀 연역이 오래되고 실력이 되게 좋다고 평가받거나 또 지휘자 선생님이 굉장히 좀 유명한 분이 있는 쪽은 그만큼 또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좀 오디션 준비 더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실력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평가되고요. 또 뭐 예를 들어 좀 최근에 뭐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나 또 약간 좀 지방,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대도시보다는 소규모 도시 쪽에 가까운 시립합창단은 아무래도 또 들어가시는데 좀 유리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네, 기상군 잘 듣고 계세요? 네네. 네, 아무래도 성악과는 이 친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이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질문 있으면 한 가지만 더 좀 질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뮤지컬 배우 쪽으로도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 성악 전공으로 살려가지고 뮤지컬 쪽으로 가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네, 요즘에 뭐 아무래도 클래식보다는 저희가 좀 대중적인 음악 쪽이 더 좀 선호도가 많다 보니까 뭐 뮤지컬 쪽으로 생각하는 친구들, 사실 성악한 친구들 중에서 제가 좀 많이 이야기 들었는데요. 그쪽은 아시겠지만 사실 단순히 노래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러니까 성악과 가요의 중간적인,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성악적인 발성을 좀 활용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또 성악 그 기법으로만 발성으로만 또 부르는 영역 아니기 때문에요. 기본적으로 좀 노래에 대한 좀 기존에 본인이 배운
배운 방식과 좀 다른 뮤지컬 배우로서 어떤 발성이나 노래하는 기법을 좀 배우셔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연기와 뮤지컬 배우라는 거는 연기와 또 춤이나 뭐 그 댄스 같은 거를 같이 좀 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성악과에서 그걸 배운 적은 없으시잖아요. 그 성악과에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배우신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이제 학원을 다닌다든지 개인적인 교습을 통해서 본인이 좀 준비를 하시고, 마찬가지로 뮤지컬 배우도 어쨌든 오디션 거의 채용입니다. 그래서 예, 뭐 공연 있을 때마다 이제 감독자가 총종합적인 감독이 선임이 되면은 감독자가 뭐 좀 찍어서 뭐 본인이 섭외하고 싶은 주연 배우를 섭외한다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주연급, 조연급 나눠서 저희가 캐스팅, 오디션을 하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한 철저한 아까 말씀드린 노래, 어떤 춤, 연기 부분에 있어서 좀 대비를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예. 네, 기상군 잘 듣고 계세요? 네네. 듣고 네, 있습니다. 너무 말씀이 없으셔서 전화가 끊어졌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상담 어땠어요? 오늘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진로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은 친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상군 오늘 전화 연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고요. 도기상군과 연결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좀 전공 특성상 이제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텐데요. 방법은 어쨌든 저희가 너무 이렇게 좀 내가 취업이 잘 되냐 쉽냐 여부보다는 본인의 흥미 적성을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그렇죠. 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진로를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사실 성악을 하는 게 어렵다고 해도 본인이 또 실기적인 능력이 그죠? 남다른 재능이 있다거나 열심히 노력했을 때는 또 성악가로 아직도 뭐 성취하고 직업적인 활동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너무 무조건 섣불리 또 뭐 전공을 포기한다거나 뭐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도기상군과 좀 전화 연결도 해보고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취업에 대한 또 다양한 정보를 랭킹으로 풀어보는 코너죠. 김수인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 만나보고 올 텐데요. 오늘은요, 해외 취업으로 눈 돌리는 분들을 위해서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해외 직업 베스트 5를 꼽아봤다고 합니다. 김수인 캐스터 나와주세요. 취준생들을 위한 5가지 이야기를 알아보는 시간 취업 하이파이브 김수민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다양한 취업 정보들 살펴볼 텐데요. 우리나라에서의 점점 더 심해지는 취업난과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이루기 위해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도대체 어떤 직업들이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계 어디서나 취업이 올패스 가능한 직업들을 1위부터 5위까지 모아봤습니다. 먼저 5위부터 살펴볼까요? 5위는 웹디자이너입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이 지금처럼 대중화되기 시작한 건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생겨난 직업들이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직업이 바로 웹디자이너입니다. 지금은 기업마다 모두 홈페이지가 있죠. 이런 인터넷 홈페이지를 디자인하고 웹사이트를 만드는 웹디자이너는 이제 세계 어디를 가나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직업인데요. 인터넷 안에서 자신의 디자인 감각을 자유롭게 뽐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해외에서도 취업하기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홈페이지가 없는 기업들을 찾아보기 힘든데요. 어느 정도 외국어 실력만 따라준다면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살펴볼까요? 4위는 마사지사와 물리치료사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줬지만 반면에 어깨도 뻐근, 목도 뻐근, 건강에는 적신호를 켜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뭉친 근육을 풀고 자세를 바로 잡아주는 마사지사나 물리치료사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에는 스파시설, 마사지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마사지사는 어디서나 꼭 필요한 직업으로 떠올랐는데요. 물리치료사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맞춰 문제가 생긴 신체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 관련 직종으로 더욱더 인기를 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들 피곤하실 때 마사지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 자격증만 있다면 세계 어디에서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 순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는 스쿠버 다이빙 강사입니다. 레저 스포츠도 트렌드를 많이 타는 분야이죠. 최근에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해양 스포츠 중 하나가 바로 스쿠버 다이빙인데요. 스쿠버 다이빙은 일정한 교육만 잘 받으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데다 바닷속의 신비한 모습을 직접 대면하는 매력 때문에 날이 갈수록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부터는 스쿠버 장비들이 급속도로 현대화되면서 인기에 박차가 가해졌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레저 스포츠로서 자리를 굳히게 됐고 그에 따라 스쿠버 다이빙 전문 강사들의 수요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격증만 있다면 해외 어디서나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아 보이니까요. 도전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을 맞아 스쿠버 다이빙에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 기회에 따놓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2위 살펴보겠습니다. 2위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살든 의식주 해결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일 텐데요. 그중에서도 주거 부분을 담당하는 필수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인인데요. 나라마다 부동산 중개인 자격이나 허가 절차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갖고 있다면 해외에서도 취업하기는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해외 부동산과 여행지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교적 좁은 우리나라에서 벗어나 넓은 해외에서 부동산업을 해보는 것도 멋진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대망의 1위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어떤 직업이 사라져 있을까요? 1위는 바텐더와 웨이터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 직업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식음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필요하죠. 단순한 서빙 차원을 넘어서서 전문 바텐더나 웨이터로 활동을 할 수 있다면 해외에서도 취업하기는 아주 수월해지는데요. 특히 요즘처럼 관광산업이 발달한 시대에는 더더욱 전문 바텐더와 웨이터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비스 마인드와 어느 정도의 외국어 실력이 갖춰진 사람이라면 세계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위는 바텐더였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봤는데요. 국내에서의 취업 준비나 직장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해드린 직업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도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에서의 문화 차이나 외로움 등 장애물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적극적인 태도도 필요하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네, 김수민 캐스터의 취업 하이파이브까지 보고 왔습니다. 이사님 오늘요 좀 전화 연결 상태가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조기상 군의 상담 어떠셨어요? 예, 오늘 뭐 말씀드리자면 전공이 사실 이제 학생들이 뭐 대학교 갈 때까지는 모르지만 이제 입학하고 나면은 본인 전공이 좀 취업에 졸업 후 취업에 이제 유리한 전공과 그렇지 않은 전공 나눠지는 걸 이제 좀 서서히 알게 되는데요. 오늘 학생처럼 혹시라도 현실적으로 내 전공이 정말 좀 취업이나 진로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 예상되는 경우에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남보다 빨리 진로에 대해서 본인 흥미적성을 찾아서 거기에 따른 준비를 하시면은 또 오히려 남보다 좀 희소성 있는 그런 또 진로나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요. 좀 낙관적으로 단 준비하지 않는 낙관 말고요. 본인이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그죠? 비전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직무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기상군은 아직 1학년이잖아요. 네. 벌써부터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성공적이죠. 예, 맞습니다. 네, 예체능 공부하는 학생들이 좀 공부 자체를 업으로 삼기에는 좀 어려운 면이 있어서 이런 고민들이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꿈을 향한 첫걸음 직무를 찾아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이제 다음 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